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기창고 운영사무국입니다. 경기창고 사전교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창고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사전 온라인 교육 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창고는 경기도의 사회 문제를 창의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입니다. 해당 대회에는 경기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주소지가 경기도인 중고등학생이라면 경기창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온라인 교육은 오픈 강좌로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은 줌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함께합니다. 주요 일정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사전교육, 오늘 하게 되는 온라인 1회차 교육 6월부터 시작해서 예선 7월 기획서 제출을 거쳐 본선팀의 개회식, 정규교육, 그리고 본선 대회를 진행하게 되고요. 10월에는 본선팀, 우수팀을 선정해서 프로젝트 현장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대회 전시 참가 지원도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요. 사전교육은 개별 접수하되 대회 참가는 2인에서 4인 팀 결성 후 참가 접수 가능합니다. 해당 대회는 인솔교사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타 학교나 중학생, 고등학생 같이도 구성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대회에서는 우수 10팀을 선정해서 총 500만 원 상당의 상품 및 상장이 수여되고 경기도지사상 그리고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상 등 다양한 혜택이 있을 예정이니 온라인 교육 이후에 대회 참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정 상세는 온라인 교육 이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사전교육 1회차.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교육이고 ESG 미리 만나는 미래 넷제로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리더십 주제로 온라인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함께 교육해 주실 박혜린 대표이사님이시고요. 바로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마드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부터 같이 시간 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좀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잘 안내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ESG 관점에서, 탄소 중립 관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리 만나는 미래, 넷제로 시대 새로운 기회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넷제로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나 이 넷제로라는 게 생소하거나 아직 들어볼 기회가 없으셨다면 아마 오늘이 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무역을 전공을 하고 지금까지 이런 친환경 공급망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고 그런 고민의 일환으로 지금은 깨끗한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 기반이 아닌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깨끗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이노마드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생에너지 또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같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한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뭐냐고 질문을 드리면 나의 꿈, 뭐 여러 가지 내가 아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가족이나 친구가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마이크를 켜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채팅으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갔더니 관심 있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지 연예인 이름을 많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네. 진로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어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방금 드렸던 두 가지 질문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해 주셨던 대답이 "나는 나의 딸, 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나는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기후 특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 또는 차관 같은 그런 직업이 있는데 이 존 케리라는 분이 자신의 손녀딸을 안고 "우리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는 앞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서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기후 변화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의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기후 변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최근 미디어에서 계속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인도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인도의 델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50 도가 넘어서 그냥 걸어가다가도 사망 사고나 화상을 입는 그런 지경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왜 이 기후 변화가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진로나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우리가 2024년 오늘이 6월 15일이에요. 토요일 6월 15일인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30년 이전의 과거가 그러니까 30년 이전의 과거가 어땠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뭐 15살 또는 16살, 17살 정도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30년 전의 과거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이 3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전화기를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볼 수 없겠죠. 심지어 문자도 보낼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전화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3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30년 전에는
압구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커다란 도시도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30 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가능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0년 전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30년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기회들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지금으로부터 30년 이후의 미래인 2050년 정도의 미래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상상하면서 최근에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상상을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써 봤는데요. 요거는 그 최근에 좀 재미있게 봤던 것들이라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개그맨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겠거니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미래를 보면 생각보다 이런 일상이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영상에서는 2033 년이라는 미래를 가정하면서 만든 영상인데 그때는 이제 평균 우리 여름의 온도가 51 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이 자동차 본네트가 너무 뜨거워서 거기서 토스트를 구울 수 있고 이런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지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일사병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냥 재밌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예측한 걸 보면 실제로 2050 년이 지난 미래가 되면 그때는 바깥의 야외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아마 보편적으로 생활하는 우리들은 건물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하는 육상 선수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에는 정말 전 세계적인 이벤트로서 일회적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건물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나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석 연료 기반의
그 중앙 집중화된 발전소는 점점 없어지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직접 전력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에너지 프로슈머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나 모든 집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풍력 발전 또는 수력 발전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날짜로 아마 뉴스를 보시면 분산형 에너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대전에 있든 1kW의 전기를 사용할 때 동일한 전력 요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력 요금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 또는 기후가 바뀌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마 2030년, 2040년, 2050년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이 넷제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2050년 곧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여러분 나이대쯤에 굉장히 다양한 꿈을 꾸면서 '어떤 미래를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었던 여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도에 갔었던 여행입니다. 인도에서 저는 한 9개월 정도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가 인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큰 도시보다는 정말 그런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들을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인도가 정말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국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인도가 기회가 많은 국가라고 할까?' 그게 정말 궁금했었고 '어떤 기회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행을 했었는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지금 뭐 사진을 보시면서도 느낄 수 있었겠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편했었지만 저에게 가장 불편함을 줬었던 것은 바로 정전이에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정전을 경험하는 것들이 흔치가 않은데 인도에서는 정전을 하루에도 몇 번씩 겪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는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 체크인을 할 때 그 데스크에서 저한테 열쇠를 주면서 이런 플라스틱 양동이를 같이 하나 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정전 상태에서는 물을 쓸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방에 들어가면 물을 담아 둬야 되는 상황이 당연한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전기가 없는 삶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또는 불편한 이벤트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 다시 전기를 어디에서든 마음껏 쓸 수 있는 도시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를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밤이 되면 불을 켤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나 제한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점점 더 연결된 사회에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쓰고 필요한 전자제품을 충전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혹시라도 스마트폰에 전기가 없으면 어디서든지 제가 플러그를 찾아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특히 산간 마을에 살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카메라 또는 작은 전화기 하나를 충전하려면 10km, 20km를 걸어가서 충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게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처음 알게 됐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던 제 선배님이 어 이런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개발도상국을 찾아가서 IT 기반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료로 교육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당시에 저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혜린아, 내가 최근에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프리카 케냐라고 하는 국가를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이 국가에는 마사이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삶을 어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계신 곳인데 이 마사이 부족을 찾아가서 어 IT 교육을 해 주시고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하셨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시고 잠깐 중간 쉬는 시간이 되어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마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선배님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스마트폰이 뭔지 궁금하신가 보다.' 하고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을에는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 많은 분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영상도 촬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갤럭시도 쓰시고 애플도 쓰셨대요. 그러면서 "아, 이 스마트폰은 다 나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어플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보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가 한국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2%, 93%가 막 넘어갈 때였는데 이 아프리카 케냐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86%를 갔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특별한 수치인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학교도 없고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나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인프라를 짓는 것보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으로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급하고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도 제가 인도에서 만났던 분들처럼 전기 인프라가 굉장히 제약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을 충전하려면 10km, 20km를 걸어가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충전해 주는 부스에서 충전을 하고 돌아오셔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런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이동할 수 있는 세계가 없다면 10km를 걸어서 충전을 하고 10km를 돌아온다는 건 우리 24시간 시간이라고 주어져 있는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충전을 하는 데에도 우리가 보통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소득의 20% 30%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제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디지털화로 전환을 하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글로벌한 트렌드가 될 건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이분들에게 필요한 전기를 적재적소에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줄까 하는 고민과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는 점점 더 우리는 초연결된 사회에 살고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이제는 전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전기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자
필수 소비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점점 전기를 소비하는 형태는 과거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사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집안에서 또는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진 건물 내에서만 전기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모바일, 이동할 수 있는 기기가 나오고 이것들이 점점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전기도 과거와는 다르게 개인화가 되고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게 이런 보조 배터리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게 이런 모바일 기기가 나오면서 내가 이동하면서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 생산하는 형태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거와는 다르게 큰 110 볼트, 220 볼트의 전력을 생산하지 않아도 이런 스마트폰을 공급할 수 있는 5 와트의 뭐 1 볼트, 2 볼트 정도의 전기가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전력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전 지구에서 우리가 가장 풍족하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물론 태양도 있지만 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의 70%의 표면을 우리가 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중에서 물이 없는 곳이 없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어쩌면 정말 전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에너지들은 이렇게 발전소에서 석탄을 태워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원리를 잘 살펴보면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회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든 회전 에너지를 만들어서 회전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은 물이 흐르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리고 회전 에너지를 만들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석탄, 석유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수력 발전 기술을 개발하게 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에너지를 생산했던 방식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한국에서도 과거에 물레방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런 낙차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회전 에너지로 동력을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었는데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용했었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수력 발전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오래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오래된 그리고 검증된 수력 발전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서 흐르는 물을 필요한 에너지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제가 가장 처음 이제 시도했었던 프로젝트는 바로 이 청계천에 흐르는 물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청계천에 흐르는 강물에 저희가 이 60 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를 이렇게 2 대를 생산을 했고요. 그래서 매 시간당 5 대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충전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가 청계천 스마트 충전소라고 하는 충전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네. 여기 지금 이제 이 스마트 충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카페에 가서 충전을 하든 여러 방법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런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민지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런 좋은 피드백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설치를 하고 한 3 개월 정도를 운영을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는 항상 흐르는 물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나 학교에서도 항상 상수를 쓰고 사용한 중수와 하수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수로 관로 내에는 항상 흐르는 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로 내에 설치를 할 수는 없을지 또는 공장에서 24 시간 나오는 냉각수가 배출이 되는 그 배출로에 우리가 설치할 수는 없을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제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수요들을 검토를 하다가 저는 미국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당시 2015 년쯤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모든 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이런 국립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대신에 조건이 무료로 자연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국립공원을 무료로 갈 수 있지만 "너희가 국립공원에 머무는 동안에 공원을 해치는 활동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런 휴대용 발전기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태우는 그런 휴대용 디젤 발전기 사용하는 걸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캠핑을 가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한국처럼 하루 이틀 이렇게 가시지 않고 뭐 일주일 또는 길게는 한 달 이렇게 장기간 계시다 보니까 항상 그런 디젤 발전기를 가지고 가셔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 사용이 금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 또는 이 중간에 보이시는 제품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인데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뭐 나뭇가지나 낙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태우면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휴대용 바이오매스 제품 또 파워 프랙티컬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이런 냄비 바닥에 열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용 태양광 발전기, 휴대용 바이오매스 발전기, 이런 휴대용 열 변환 발전기 제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게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미국 시장에 가지고 가서 이 미국의 캠핑 아웃도어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그 당사자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서 한 2 개월 동안 60개 정도의 캠핑장을 직접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수력 발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인터뷰들을 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다시 한번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미국을 정말 미국 사람들도 가기 힘들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곳들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60 와트 정도의 전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의 전기가 너무 많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야외에 나와 있으면 실제로 필요한 전기는 고프로나 아니면 이런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 그다음에 밤이 되면 컴컴하기 때문에 불을 켤 수 있는 전기 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저희가 발전량으로 전환해 보니까 5 와트 그리고 배터리로
전환했을 때는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한 5,000에서 6,000 밀리암페어 정도의 전기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저희가 정의를 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이나 석유를 추출을 해서 우리가 그걸 운반을 하고 거대한 발전소에서 생산을 해서 송전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누구든지 내가 필요한 시점에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노마드 우노라고 하는 수력 발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그런 전력 수요들이 생기는데, PC 소리로 전환을 하면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제 화면에 영상의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휴대용 수력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이렇게 커버를 벗기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터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고정을 시키고 내가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계류 케이블을 매달아서 흐르는 물속에다가 넣어두면 물이 흐르면서 터빈을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고 배터리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5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할 수 있고, 배터리는 혹시 이제 전기를 내가 물에서 충전할 수 없으면 이렇게 플러그로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완벽하게 충전된 배터리는 이렇게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미국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는 이런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이제 먼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캠핑하시거나 낚시를 가시거나 카약이나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제품을 제공을 했는데, 이 제품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필요한 전기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공유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저희가 제품을 런칭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처음 소개를 할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수요가 저희도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제품을 출시를 하고, 아까 처음 영상에 보셨던 것과 조금 다르죠. 그 영상을 조금 더 저희가 개선된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제품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텀블러 정도의 크기예요. 그래서 텀블러 정도의 크기를 백팩에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꺼내서 필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제품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리스크는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모든 우리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100%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했고 그리고 전자회로는 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나 폐기 과정에서 그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한 전기를 정말 잘 저장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저희가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지금 보실 때는 그냥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충전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의 친환경 개인 발전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든 발전기는 흐르는 물속에 넣어두고 우리나라 이제 강이나 계곡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움직이는 배 뒤에 매달아서 내가 이동을 하는 동안에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충전하면 배터리가 완전하게 충전이 되는데 이렇게 충전된 전력이 배터리를 분리해서 이렇게 보조 전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배터리를 다 사용하면 또다시 결착해서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발전기에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서 한 번 완전하게 충전하면 한 300시간 정도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도 내가 필요한 전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제 포르투갈에서 바스코라고 하는 친구가 저희 제품을 사용했던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준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포르투갈의 그 해양 연구를 하는 이제 박사인데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다의 해수 온도도 자꾸 상승을 해서 산호초 군락이 점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런 산호초 군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력선을 사용하지 않고 카누나 카약처럼 무동력선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동을 할 때 뒤에 저희 발전기를 매달아서 내가 이동하는 동안 전기를 생산을 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는 다 이렇게 내가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끝나면 이렇게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배터리를 탈착하고 필요한 전력을 이렇게 USB 전원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 조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장된 조명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고민을 하고 개발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래도 정말 치열하게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건지를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한 결과 제품을 출시를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처음 저희가 제품을 홍보할 때는 이런 컨셉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 지역에 가서 연구를 하거나 모험을 하거나 탐험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앰바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사용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제품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좀 다양한 분들이 우리 제품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협업 기반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술가들과 함께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도 제공을 했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그 매장, 강남 매장에서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생산이 되는지, 이게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또 내가 생산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청계천에서 저희가 스마트 낚시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낚시터는 수력 발전을 하는 원리가 낚시랑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흐르는 물이 있어서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낚싯대 끝에 매달았을 때 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도 물고기가 미끼를 잡지 않으면 낚싯대에 아무런 힘을 받지를 못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낚싯대를 통해서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스마트 낚시터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 '아, 흐르는 물이 에너지가 될 수 있구나. 저 흐르는 물 속에 에너지가 숨겨져 있구나.'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가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여러분들 그 잠실 쪽에 가시면 한강과 탄천이 만나는 합수부가 있습니다. 그 합수부에 저희가 한 개의 발전기는 5 와트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게 100 대가 되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0 대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각각 저희가 모아서 배터리를 하나의 이제 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승합을 해서 탄천 이게 맞은편에 있는 뚝섬에서 우리가 한강에서 만든 전기로 영화를 보는 그런 영화관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최근에 여러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탄소 배출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강이나 홍천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기를 배송해 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느꼈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1-2 차 시를 진행을 하고 3-4 차 시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우선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11시 5 분에 다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저희가 휴식을 좀 취하시고 11시 5 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궁금하시거나 상의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채팅으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시 5 분에 뵙겠습니다. 네, 11시 5 분이 되어서 다시 3-4 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렇게 저희가 개발한 수력 발전기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저희 제품이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북미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고, 또 일부 이렇게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동남아 지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 경험들을 주시고 좋은 피드백을 주시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이 자동차 브랜드가 지금까지 110년 동안 이제 사업을 했었고, 앞으로 또 다른 110년 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 30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지금 일상을 위협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으로부터 30년 이후의 미래에는 우리가 당연히 여름이 되면 바깥에 나가서 물놀이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라는 예측이 되면서, 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롤스로이스에서도 지속 가능을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가치라고 이제 선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롤스로이스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의 모습 중에 하나로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노마드처럼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더라도 커다란 풍력 발전소를 만들고 커다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개발도상국 또는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공통적으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치들이 저희가 이제 소개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사례로 같이 소개가 될 수가 있었고, 그 기회로 영국,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 흰 하얀 머리의 남성분이 영국의 앤드류 왕자라고 하는 이제 왕자신데, 피치엣 팰러스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우수한 혁신적인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발굴을 하고 전 세계에 소개를 하세요. 직접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에도 한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이제 서로 소개를 하고, 거기서 가장 특별하거나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술을 3개 회사를 선정을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로 저희 회사도 선정이 되어서 영국에 있는 왕궁에 초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파트너십도 맺기도 하고, 그중에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것은, 여러분들 혹시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를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도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예요. 우리가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환경을 해치진 않을까? 또는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한 옷이 사용되거나 폐기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파타고니아는 굉장히 많은 비율의 의류를 이미 버려진 옷에서 섬유를 뽑아 가지고 재사용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에서 원사를 추출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인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파타고니아에서 우리 제품을 정말 누구든지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지 않고 원하면 누구든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매장에서 특별히 판매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로수길에 있는 파타고니아 매장을 가시면 옷도 판매를 하지만 이런 수력 발전기라고 하는 발전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거에는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하고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도 문제를 정말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2020 년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가치 있는 임팩트를 만드는 여성 대표 10 명을 뽑아서 상을 주는 행사였는데, 제가 인제 감사하게도 그 10 명에 뽑혀서 상을 받으러 갔어요. 지금 보시는 곳이 파리 시청입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죠. 바깥에서도 예쁜데 실내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이 시청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상을 받기로 했었고, 무려 저희한테 시상해 주시는 분이 무하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상을 받기 직전에 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구글에서 이런 기후 변화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 5개를 뽑아서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한 회사들의 대표들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를 만드셨다고 하셔서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혹시 그 5개 회사의 대표들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마 좀 충분한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40대, 50대, 아니면 20-30대, 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 무대에 오른 대표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표들의 평균 나이가 16살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구글의 이런 스타트업들을 선정을 한 그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느꼈지만, 기후 변화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 인류가 새롭게 당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에서 좀 벗어난 혁신적인 사고와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젊은 학생들의 의견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혹시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만났던 5명 친구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데, 이번 경기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도전이나 활동도 이런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됐건 제가 이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우리 회사가 또는 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가치가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을 하고 변화를 할 수 있게 동력을 나눠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새롭게 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좀 확장하게 된 게, 단순하게 수력 발전기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변화의 기회를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저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 수력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어 카누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남이섬을 인근으로 해서 한 4 시간 정도 카누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 소나미 섬에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캠핑인데, 그 캠핑 기간 동안에 내가 필요한 전기는 직접 이동하는 동안에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캠핑 프로그램이었어요. 생각보다 이런 가족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용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재밌는 건 우리 제품을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압도적인 숫자로 30-50대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력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재미있고 특이하고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 그런 재미로 한번 사용을 해 보셨는데, 이분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나면 사용하기 전과 후에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 고객분들도 그전까지는 발전소에서 만들어 주시는 전기를 일방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내가 직접 나의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에 돌아와서도
야, 이게 노트북이 소비 전력이 몇 와트지? 아, 이게 80 와트구나. 그러면 내가 수력 발전으로 몇 시간 정도를 만들어야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구나. 야, 에어컨은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게 소비 전력이 몇 와트지? 야, 쟤는 2200 와트가 넘구나. 얘를 전기를 공급하려면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인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서 우리 발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야.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지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전기는 물이라고 하는 깨끗한 에너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해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나 아니면 에너지나 전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관련된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요들이 인제 꾸준히 오게 되면서 저희가 '아,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기후 변화,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품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 시점을 기반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통해서 기존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원리를 설명을 해 주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작하게 됐었고, 특히나 어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참여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는 2014 년에 처음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런 작은 발전기도 전 세계에 이런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청계천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초등학교 6 학년이었던 친구가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그 수력 발전 동아리를 만들어서 수력 발전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제출을 해서 스위스에서 상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도 들었었는데, 정말 저희가 하는 것들이 특히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진로나 또는 새로운 역량을 발견을 하고 리더십을 만드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이런 다음 세대들과 학교에서 만나면서 여러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어린이 과학 동화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런 수력 발전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들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한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지금은 기후 변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고 과연 이 문제를 나 한 사람 개인이 참여해서 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력 발전기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의 전력, 또는 내가 불을 켤 때의 전력 정도는 내가 원하면 이렇게 깨끗한 전력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고, 이 문제를 점점 더 개인화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관찰했던 게 저에게는 좀 의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후에 있는 하빈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수업인데, 이 초등학교는 학교 옆에 작은 하천이 흘러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수력 발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같이 직접 밖에 나가서 수력 발전기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보여줬었던 피드백들을 보면 대표님, 충전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어 스 스마트폰을 충전한다라고 하는 경험은 전혀 특별한 경험이 아니죠. 하루에도 두세 번씩 매일매일 하는 경험인데 내가 만든 전기로 충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친구들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이 그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전기, 네 전기." 이렇게 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만든 전기니까 내 전기야. 너가 필요한 전기는 너가 직접 만들어."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쪼금 더 다양하게 활동들을 확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과학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자를 전국에서 50 분을 모셔서 다 같이 청계천에서 직접 필요한 전기를 만들고 내가 발전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학교에 우리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로 기억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강원도에 있는 관설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초등학교도 학교 바로 옆에 원주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학교 정규 수업에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커리큘럼에 반영을 하셔서 여기 있는 관설초등학교 학생들은 누구든지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경험을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수력 발전기로 이렇게 물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터빈을 회전을 하면 이 회전 에너지가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된 전력이 이제 배터리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전 원리를 통해서 과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이 어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생 에너지가 사실 개인이 사용할 수 있다기보다는 정부가 허가를 내주거나 아니면 그런 대기업이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개인용 발전기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주는 것들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산된 전력을 이제 학교에 다시 가지고 가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 보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전기를 분리시켜서 직접 내가 만든 전기로 이렇게 불을 켜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을 충전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수업들이 점점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전혀 보지 못했었던 그런 가치들을 눈에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지? 그리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전기가 필요하지?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문해력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는 굉장히 많은 새로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어 아이들과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작년부터는 이제 좀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가장 먼저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2 학년 또는 초등학교 5 학년 친구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기후 변화나 지속 가능에 대한 문제가 궁금해도
엄마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질 않고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으셨었는데 이걸 내가 알 수 있게 잘 설명해 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정말 많은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매일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교감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 잠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초등학교 2 학년인데 2 학년 친구들이 직접 학교에 합칙을 만들어서 교실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도 들었고요. 최근에 인천에서 저희가 수업했었던 학교에서는 저희 수업을 통해서 학교 교실 내에 환경부 장관을 만들었대요. 돌아가면서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선임을 하게 되는데 환경부 장관의 역할은 혹시 우리 교실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력은 없는지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교실에 아무도 대실 인원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진 않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물론 사회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는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또 새롭게 혁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회사에서 하는 수준처럼 학교에서도 이런 탄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해서 그래프로 제공을 해 드리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학교가 몇 시에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지, 어떤 교실에서 더 전기를 많이 쓰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 학교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저감 방법을 제시하는 수업을 저희가 진행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수업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기존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회의감이 들었었는데 우리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지수가 향상되었다라는 걸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의 경우는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환경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수업 방과 후가 끝나고 나서도 이 학교의 그래프를 보니까 그 한 2시 반쯤에 하교를 하고 다 인제 아이들이 학교에 없으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전력 사용이 이렇게 지속이 되는 곳이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간다고 이 4 명이 남아서 교실마다 지금 대기 전력이나 사용 전력을 확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문해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 주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회사나 많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 지민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4 학년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작년 9 월에 저희 회사가 국회에 이제 국회의원님이랑 같이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기후 변화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는데 보통은 이런 토론회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좀 이런 좀 저명한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오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이런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축사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의원님께 제안을 드린 게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의 주체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직접 축사를 하면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의원님이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지민이라는 친구가 무대에 서서 축사를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 과정도 그냥 지민이라는 친구가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 무대에 서기 전에 반에서 같이 이렇게 어 누가 우리를 대표를 해서 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어른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 테스트를 했대요. 1 차는 서류 심사를 했고요. 2 차는 발표 심사를 했고요. 같이 반에 있는 친구들이 직접 서류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누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친구를 뽑은 거예요. 그 결과로 지민이라는 친구가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국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했었던 이야기가, 이 친구가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똘똘해 보이잖아요. 꿈이 변호사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생활을 해 왔었는데, 매년 해가 갈수록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지고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지고, 내가 당연히 볼 수 있었던 꽃들도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과일을 더 이상 한국에서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종들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과연 내가 열심히 공부만 했을 때 어른이 되면 그 변호사라는 꿈을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내 일상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내가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공부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에너지 사용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보는 경험도 하고 있다. 어린이로서는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국회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었던 연설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또 지속 가능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와 저희 회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풀어왔었던 이런 방법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방향을 세우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단순한 인식 행동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해 주고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를 해 드렸더니 실제로 학교에서 보통 오전 11 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한 298 킬로와트시 정도가 되는데, 저희랑 같이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안 쓰는 불 끄고 대기 전력 차단하고 그냥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만 했을 뿐인데도, 이것을 통해서 전력 사용이 한 22%가 저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290 와트 정도를 쓰다가 230 와트 정도로 줄어들면, 매일매일 이 친구들의 행동 변화로 우리가 하루에 테슬라 모델 3라고 하는 전기차 한 대를 완전하게 충전할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매일매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커다란 태양광 발전소 또는 거대한 수소 발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기업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기업에 있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에서 임직원 자녀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여름 동안,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이런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 캠프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했었고, 수업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1 학년, 2 학년인데, 내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포스코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이런 메시지들도 저희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친구들이
포스코 내부에 있는 그런 쓰레기를 치우는 팀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포스코 반경,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는 거리가 가장 먼 게 아마 5m였나 봐요. 그래서 반경 5m에 있는 쓰레기를 치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자동차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자동차가 이동할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배출한 걸 계속 흡수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를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졌는지 알려주는 그런 어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특히 인제 포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다에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렇게 수거하는 직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또 1 년에 1 번씩은 포스코에 있는 임직원들이 쓰레기 줍기 챌린지를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들에게는 10만 원이 가장 큰 그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준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제안이었었는데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급여를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자전거에 작은 발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전기를 생산했으면 좋겠다. 또는 먹을 수 있는 수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로 이 아이디어들은 저희가 포스코에 있는 기업 시민실에 제안을 해서 같이 임원들하고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은 기존까지는 우리가 회사를 만들거나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나 어른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이런 기후 변화 문제에서는 특히나 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의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 아침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때 오늘 제가 나눠 드린 이런 사례처럼 좀 접근 방향을 잘 설계하셔서 멋진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같이 조금 더 나누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은아 님께서 원래 텀블러 사용만 고민을 하셨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돼서 좋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탄소 배출이 어떠한 곳에서 많이 되는지 탄소 배출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탄소 배출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배기나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이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마무리하시기 전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운영사무국에서 같이 좀 다음 내용 안내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지금 공유 드리는 서면 중 QR을
인식하셔서 참여 후기를 남겨주시면 오늘 열심히 강의해주신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님께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오늘 보시면서 느끼신 점을 남겨주시면 더욱 좋은 교육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경기창고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번 교육은 각 교육 대회가 진행되는데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주소지가 경기도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대회가 진행되며 오늘 참여해주신 온라인 교육은 오픈 강좌로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1단계로 오늘 진행한 사전교육을 비롯해서 7월 10일경 예선 마감이 되는데요. 오늘 들은 주제를 토대로 다른 온라인 교육까지 참고하셔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기획서를 검토 후에 본선팀을 선정하게 되고요. 2단계로 본선팀에 선정된 30여 팀은 개회식을 비롯해서 오프라인 8차 시 정규 교육을 받고 기획하신 프로젝트의 보고서 및 영상 제출로 프로젝트를 마감하게 됩니다. 8월 중순경 마감 예정이고요. 이후에 결선팀 10팀을 발표하게 되면 해당 10팀에 대해서 결선 준비를 하는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고 결선을 10월 중순경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교육 온라인으로 오늘 진행한 강의를 비롯한 남은 3회차는 개별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되고 대회 참가는 2인에서 4인 구성으로 팀 결성 후에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QR코드를 통해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교육은 6월 22일 토요일 다음 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접속하시면 이후에 대회 참가 안내도 지속해서 업로드될 예정이니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QR을 통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 문의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일 일요일에 2회차 교육이 있는데요. 주제는 세계시민, 미래사회와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또 다른 강사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4년도 경기창고 사전교육 온라인 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